소록도 가는 길 66회. 영숙은 부지런히 손을 놀리며 음식을 준비한다. 해마다 큰 시누이 혼자만 올라오던 명절이었다. 이번 명절에는 부부가 함께 올라온다는 연락을 받고 다른 해보다 더 특별히 그들 부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삐 움직인다. 애미야, 공연히 네가 고생을 하는구나. 이 여인은 며느리의 일손을 도와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다. 어머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명절은 아가씨 덕분으로 명절답게 잘 지내게 되었는데 얼마나 좋을지 생각만으로도 기쁩니다. 이 여인은 늘 넉넉하고 푸근한 마음으로 온 가족을 감싸주는 며느리의 성품이 참으로 좋다. 명절이면 한 번도 친정 나들이를 하지 못하는 며느리다. 그런데도 얼굴 한 번 찡그리는 법도 없이 언제나 넉넉하고 푸근하며 마치 고향의 어머니 품 같은 넓고 포근한 마음이다. 니도 명절이면 친정이라도 가야 하는데 어머님, 그런 말씀을 하지 마이소. 내 집을 두고 친정은 와갑니까? 지는 이제 친정은 가끔 생각나는 그런 곳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니도 사람인데 와 친정에 가서 쉬고 싶은 맴이 없겠냐? 지는 내 집 이외에는 별로 가고 싶은 데가 없습니다. 아가씨는 시댁이라고 차례를 지낼 만한 집이 아니니까 친정이라도 오면 서로 좋은 것이지만 지는 할 일도 많고 지가 모셔야 할 조상님들을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순영이도 시어머님이 기시니 조상을 찾아받들어 모시면 좋을 낀데 어찌 그런 생각을 하덜 않는 거인지 그거는 고모부께서 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가까운 친척도 알지 못하고 하니 이제 와서 새삼스럽다 하면서 차례고 제사고 지내지 않겠다 하더랍니다. 하기사와 안 그렇겠노? 그래도 명절이면 순영이라도 보내주는 거이 참으로 고맙구만. 그렇지에. 참으로 속이 넓고 좋은 사람입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고모를 꼭 올려보내는 것이 어대 쉬운 일입니까? 그러게나 말이다. 참으로 더없이 좋은 사람이다. 고부가는 그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식을 준비한다. 지욱은 자신의 집에 지내지 않은 차례때가 되면 순영을 꼭 올려보낸다. 가족들과 조상님 차례도 함께 지내고 종현이를 만나게 해주려는 지욱이의 마음이고 배려였다. 그때마다 박효숙의 심통이 터져 나오기는 했지만 지욱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영을 올려보내곤 한다. 금년설 명절에는 지욱이 함께 올라가겠다는 말을 한 것이다. 이제 종현이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경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겨울 방학이 되어서도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느라 바쁘다. 그런 아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지욱이 올라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효숙이 펄쩍 뛰었지만 그런 것에 자신의 의사를 꺾을 지욱이 아니었다. 순영은 그런 남편의 마음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박효숙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면서 서울 올라갈 준비를 한다. 양계장의 모든 것은 그들이 없을 때는 정씨와 유민이 맡아서 해나간다. 이제 그들은 순영 부부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역시 이곳을 발판으로 해서 고향에 매달 돈을 보내어 자신들이 원하고 꿈꾸는 삶을 위해 착실하게 저축을 해나가며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모든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을 기다리며 더욱 열심히 일을 해나간다. 참으로 착실하고 좋은 사람들이다. 무엇 하나라도 숨기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그들로서는 결코 이곳의 일을 소홀히 해나갈 수 없다. 순영은 자신들이 없는 동안 그들만의 명절을 보내게 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해준다. 유여인은 그런 순영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운 마음으로 순영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순영 부부를 은인처럼 생각을 한다. 순영은 지욱이 박효숙을 경주 딸네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오자 점심상을 차리며 지욱의 먹는 것에 신경을 쓴다. 종현아부지, 조금이라도 많이 묵소. 그러고 서울까지 내가 운전을 하고 갈 테니까 당신은 주무시오. 쓸데없는 소리. 운전은 내가 할 것이니까 당신이야 말로 그동안 눈이라도 좀 붙여. 그동안 늙은 여우 때문에 당신 맘고생이 얼마나 심한 줄 알면서도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정말 미안하다. 지욱은 참으로 오랜만에 슬그머니 순영의 손을 잡아본다.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 맘을 와 모르겠소. 이제는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전처럼 무엇이든지 다 잘 묻고 건강하기만 하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소. 이 사람아, 내가 무슨 죽을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왜 그리 걱정을 하고 그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질긴 목숨이라 죽을 병에 걸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지욱은 짐짓 농담 비슷한 말로 순영의 무거운 마음을 달래려 애쓴다. 그들은 가벼운 점심 식사를 끝내고 나서 출발할 준비를 한다. 정씨, 다녀오리다. 사장님, 이곳은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고 좋은 명절을 보내세요. 그리고 종현이더러 우리가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순영 부부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출발을 한다. 귀향을 하는 귀성객들로 인해 하행선은 도로가 막히다시피 할 정도로 도로는 자동차의 행렬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사태를 빚는다. 그러나 서울로 올라가는 차선은 그다지 많은 차량이 보이지 않아 길이 막히지 않고 수월하게 속도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당신하고 서울을 가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소. 집을 떠나오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지. 야, 참으로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 이제는 당신하고 둘이서 가끔은 이렇게 바람이라도 쏘이면서 그렇게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자. 서울 처가에도 조금은 더 자주 다니면서 장모님의 사랑도 듬뿍 받아가면서 처남댁의 맛 좋은 음식도 자주 좀 먹여 달래야 쓰겠다. 참말로 그리할 끼라여. 그리만 한다면 엄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우리가 그동안 참으로 고생만 하고 살아왔으니 이제부터라도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겠지. 좋다 뿐이겠소. 이제는 우리도 남들처럼 그런 마음의 여유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종현이도 자주 좀 얼굴도 보고 종현이가 얼마나 의젓한 남자로 변해가는지 자주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소. 그들은 종현이가 주로 화제가 되어간다. 종현이를 키우면서부터 주로 부부의 대화는 아들에 대한 것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두 사람 모두 종현이에게 쏟는 애정은 남다른 것이다. 잠시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궁금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세상 그 어느 부모의 마음보다도 더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다. 우리 종현이가 참말로 잘 컸지. 그럼 그 모든 것이 다 처갓집 덕이고 처제 덕이 아니겠어? 당신이 부모 형제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 종현이가 지금 이렇게 잘 성장을 했을 것인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우리 집에 그런 늙은 여우가 들어오게 될 줄을 꿈에나 생각했겠어. 종현 아버지, 이제는 그만 어무이라고 하소. 누가 듣는다 해도 남사스럽지 않소? 마음으로부터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어찌 그렇게 불러? 그래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내 나름대로 자식으로서 인정을 받으며 그래도 끝까지 날 버리지는 않았구나 하는 믿음을 가져보려고 기대를 한 모양이요. 허나 그 늙은 여우는 끝까지 날 버리고 이용을 하려 할 뿐이요.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내게 무슨 철천지 원한이 그리도 쌓였는지 나도 바라보기만 해도 역겹다는 생각뿐이요. 우애되었든 당신을 낳아주신 어머니께 그리 말하는 것은 내도 참으로 듣기 힘이 듭니다. 미안해. 그렇지만 난 절대로 한순간이라도 어머니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거든. 당신이 내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길 바래. 지욱은 순영의 손을 꼭 잡는다. 그렇게 그들은 모처럼 만의 부부간의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울 처가로 친정으로 향한다. 생각보다 그리 늦지 않아서 도착을 한다. 이제 동욱은 연탄 배달이 아니고 살던 집터에 5층 건물을 지어 맨 아래층에는 두 부부가 두어 명의 종업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슈퍼마켓이 있고 2층과 3층은 세를 주고 4층과 5층을 살림집으로 하고 있었다. 그 주변의 개발붐에 따라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연탄은 완전한 사양길에 접어들어 더 이상 잡고 있을 수도 없었다.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를 하려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많은 가족들이 살기에는 아파트는 아무리 큰 평수라 하더라도 방이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고 동욱과 영숙은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다. 그동안 알뜰하게 살림을 해왔고 저축을 해온 그들은 적지 않은 돈을 모을 수 있었고 모자라는 것을 시골의 땅을 얼마간 정리를 한다.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고향을 지켜갈 만한 토지도 그다지 많지 않다. 어디서든 변화의 바람은 쉬지 않고 불어온다. 고향도 예외는 아니어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 모두 도시로 떠나고 만다. 농사를 지으며 땅을 가꾸려면 더 깊은 농촌으로 들어가야만 할 것이다. 동욱은 선산과 살아왔던 집과 텃밭, 그리고 순영이 몫인 논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처분을 한다. 서울에 살고 있는 옆집이 매물로 나왔기에 그 집을 사들이고 새롭게 주변 환경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서 두 부부는 무엇을 할까 많은 생각을 하고 알아보고 나서 맨 아래층에 슈퍼를 운영하기로 결정을 한다. 아주 큰 슈퍼마켓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결코 작은 규모도 아니다. 배달은 주로 동욱이 맡아서 한다. 이미 주변의 지리에 대해서 너무나 환하게 알고 있는 동욱이었기에 굳이 배달 요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이 자신이 직접 배달을 한다. 계산대엔 아가씨 2명을 두고 매일 야채와 청과를 다루고 가격표를 붙이고 하는 아르바이트를 2명 쓰면 되는 정도였다. 영숙이 또한 집안 살림을 하면서 슈퍼에 매달린다. 4층에 부부 침실과 시어머님의 방과 넓은 거실과 욕실, 주방과 식당을 넣고 5층에 아이들의 방을 두고 나니 오히려 가족들 간에 더욱 돈독해지는 우애와 정을 느낀다. 아이들 넷이 각자의 독립된 방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을 침범당하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보기에도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인다. 동욱과 영숙은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고 슈퍼를 경영해 나간다. 슈퍼에서 나오는 수입 이외에도 2층과 3층에서 나오는 임대료의 수익도 적지 않기에 그들의 생활은 여유 있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여인 또한 그런 아들 며느리의 고생을 잘 알고 있기에 거의 집안 살림을 당신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 아직은 어느 곳 하나 아픈 곳이 없는 이 여인이다. 더구나 이제는 아무런 여한도 근심도 없는 이 여인으로서는 자손들이 당신 앞에서 자라나는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고 편안하다. 이 여인은 그 중에서도 종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어느 순간이라도 순영이의 뱃속에서 나오지 않은 아이임을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랑을 주며 애정을 쏟는다. 마치 순영이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사랑을 쏟아 부으려는 듯 종현이를 사랑하고 많은 신경을 써주고 있다. 종현이 또한 그런 할머니의 심정을 알기라도 하듯 다정하고 상냥스러운 모습으로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리곤 한다. 아이들 넷 중에서 제일 막내인 티를 내기라도 하듯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지욱과 순영이 도착을 하자 온 가족이 환대를 하며 맞이한다. 그들은 아래층 슈퍼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동욱의 얼굴을 잠시 보고 4층으로 올라간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때라서 동욱은 잠시도 쉴 사이 없이 배달하기에 바빠 잠시 그들의 얼굴을 보고 다시 배달을 나선다. 명절 밑이라 늦게까지 슈퍼 문을 닫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다. 어서들 오너라. 오느라 고생이 참 많았제. 이 여인은 지욱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이한다. 어머님,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무슨 그런 말이 있노? 서로 먹고 살기 바빠 그런 것인지 내도 다 안다. 잠시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나서 지욱은 아들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지러 종현이의 방으로 들어간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